네, 안녕하세요. 김재춘입니다. 저도 그 로봇 싫어요. 야, 그거 굉장히 좀 제가 안 좋아하는 사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 얼마나 기분 나쁠까요, 그거. 어, 띄워주시죠. 맞는 말씀이세요. 방 이사님께 저도 체인지온 컨퍼런스 굉장히 많이 이렇게 봤었는데 모금을 유사하게 아니면 체인지 컨퍼런스 앱에서는 뭐 조금 이야기한 부분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안 다뤘다는 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서는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분이 이제 우리 방 이사님이신데 본인이 못하겠다고. 제가 요새 땜빵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제가 땜빵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앞에 그 오전부터 제가 쭉 뒤에 같이 듣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수님들 이야기나 우리 임 대표님 이야기나 다 들었는데 다행히 좀 연결이 좀 될 것 같아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시간에 가장 힘들 때 아닙니까? 예, 얼굴 표정만 봐도 알겠어요. 거의 나 지금 힘들다 분위기예요. 조금 이렇게 좀 몸 좀 푸시죠. 예, 크게 위로. 예. 좌우 옆에 사람을 쳐다보십시오. 좌우 옆에 사람을 좀 바라보십시오. 아니, 좌우로 자 바라보세요. 우리 링크, 우리 연결이니까 옆에 사람을 보시고 귀를 잡으십시오. 앞 사람 귀를 잡으세요. 본인 스스로 말고 옆에 사람 귀를. 자 보세요. 정말 창의적이시네요. 양쪽 이렇게 잡으라니까 양쪽을 이렇게 잡으시네요. 굉장히 창의적이었어요. 요 세 분, 세 분 이렇게 잡으시네요. 예, 왜 그러냐면 귀를 좀 늘려주세요. 귀를 늘리면 잠이 없어진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렇게 선생님 나와서 귀 이렇게 잡아당기잖아요. 다 사랑하셔서 그랬어요. 잠 깨는 이 좋은 혈이 이 귀볼에 있답니다. 그래서 늘리는 겁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모금액을 늘리는 신기한 기술 이야기라고 했는데 애석하게도 제가 기술자가 아닙니다. 저는 심리학 전공자라서 기술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아까 이 교수님 뭐 투지폰 쓰셨다고 하는데 저도 스마트폰으로 바꾼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저도 뭐 페북은 3,500명 이상의 뭐 친구도 있고 그러지만 아무튼 별로 쓴지 그 기술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어떤 이야기를 할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사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영리, 비영리, 행정, 종교, 참고로 저는 스님은 아닙니다. 예, 제가 많은 분들이 저한테 스님이냐고 그러시는데 아닙니다. 저는 제 머리 스타일은 패션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묻지 마시고요. 제가 이 강연 요청을 받고 가장 먼저 떠올렸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찬진 대표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입사했던 1994년도에 대우였죠. 대우통신이라는 회사가 있었죠.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강연장에 갔는데 이찬진 대표가 강연을 하러 왔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그때 당시에는 94년도에는 제가 첫 직장을 들어갔는데 이 팀에 한 10명 정도 되는 팀에 컴퓨터가 한 대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이핑 해주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손으로 이렇게 기획서를 그려주면 이렇게 갖다 주면 쳐줬어요. 진짜로. 놀랍지 않아요? 불과 20년 전입니다. 불과 20년 전. 실제 그랬던 내용이 있어요. 기술의 진보는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불과 4년 전, 5년 전에요. 제가 사회복지협의회에 가서 강연을 할 때 그때 100명 정도가 강연을 들었는데 스마트폰 있는 사람 손 들어봐라니까 2명 손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랬거든요. 앞으로 2년 안에 여기에서 2명이 안 가지고 있을 거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그렇지 않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2년 뒤에 실제 100명이 거의 다 갖고 있었죠. 그런 일들이 이 기술의 진보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의외로 이 가장 IT 쪽에 이 발달하는 이분이 이야기하신 내용은 달랐습니다. 기술의 진보는 어차피 일반인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진보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왜 이
답을 하셨냐면 그때 당시에는 기억하십니까? 그때 컴퓨터를 배운다면 프로그래밍 언어 이런 거 학원에 가면 그런 거 가르쳐 줬었어요. 그래서 그걸 뭘 배워야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딴 거 필요 없고 타이핑 실력이나 늘리세요 라고 했었습니다. 그때는 저 말이 뭔 말인가 싶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기술의 방향, 기술 진보의 방향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던 이야기 같습니다. 우리가 이 IT 기술, 그 다음에 오늘 이야기할 게 이제 소셜 미디어, IT 기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 모금을 어떻게 접목시켜서 사실은 여기 오신 분들, 비영리단체 분들이 가장 관심 갖는 영역이 모금 아니겠습니까? 모금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지금 단체 있으세요? 우리 충분하다, 됐다 이만하면 이제 더 이상 돈 주시면 안 받습니다. 저희가 이런 분들 있으시면 저한테 전화 주십시오. 저하고 같이 즐기시게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먼저 기술이 어떤 방향성으로 가고 있느냐를 먼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금은 또 이 기술의 방향성에 어떻게 발맞추어서 뭘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새 기술이라고 이야기하는 첨단 기술, 첨단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대부분 나오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사물 인터넷, IoT죠. 사물 인터넷입니다. 많은 분들이 실제 사물 인터넷을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마 사물 인터넷이 우리 곳곳에 이미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이미 엄청난 내용으로 속도로 발전하고 있어서 곧 우리가 스마트폰을 이용하듯이 너무나 당연하게 이걸 이용하게 될 겁니다.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들도 쓰고 있죠. 빅데이터는 이미 한번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셨듯이 빅데이터 다들 아시다시피 웨어러블 기기들, 그 다음에 3D 프린터. 놀랍지 않아요? 3D 프린터는 꼭 마법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상현실. 혹시 아십니까? 투명 망토가 진짜 개발돼 있다라는 거? 제가 여기서 뒤집었으면 제가 사라져요. 진짜입니다. 그 실제 망토가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그게 빛 간섭 내용으로 이 가시 광선을 줄이는 내용의 이 기술이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생깁니다. 저 같은 사람 3D 프린터로 하면 방 이사님보다는 훨씬 쉽게 이렇게 나옵니다. 얼굴이. 뭐가 없기 때문이죠. 뭐가 이렇게 자질구레한 게 없기 때문에 깔끔하게 나오는데 아무튼 3D 프린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는 내가 굉장히 많은 저장 공간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이 이미 네이버 다음 이런 데서 가지고 있는 저장 공간을 우리가 마음껏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금의 돈만 무료로 이용해도 사실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됐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 기술이 상당히 각광받아야 된다. 일종의 반도체 기술이죠. 그건 뭐냐면 요새 어떻습니까? 요새 1테라바이트 이 외장하드 얼마죠? 한 8만 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1테라바이트짜리가 나온다는 건 대단한 일입니다. 이 대용량이라는 개념이 있죠. 점점 용량은 많아지고 있습니다. 뭔가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그런 부분들이 있고 무엇보다도 더 강한 건 모바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모바일 스마트폰을 가지게 되면서 모든 일들이 전부 다 다시 재조정되는 일들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뭘까요? 여기에서부터는 이 부분부터는 모금하고 좀 관련이 있습니다. 앞에 부분은 그래 기술 저런 거 내가 뉴스에서 많이 들어봤는데 모금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3D 프린터? 기부자를 그대로 그냥 프린터할 수도 없고 그랬으면 좋겠죠. 나중에는 돈을 프린트해버리는 거예요. 기부금 따위는 필요 없어. 그냥 기부금 자체를 돈을 프린트해가지고 쓸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만 안 되죠. 이 모바일이라는 환경이 바뀌면서 사실은 모금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쳤죠. 지금 근데 우리나라에서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근데 외국에서는 이미 굉장히 많이 그런 부분들이 생겨나고 있고 우리나라도 앞서가는 단체들은 모바일을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불 결제 방법이죠. 애플페이라든지 이번에 카카오톡에서도 카카오 월렛이 개발됐죠. 알리페이라든지 페이팔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지불 수단이 저렇게 굉장히 이 모든 내용들의 핵심은 단순해지고 있거든요. 간단하게 사용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지불 방식이 변화됐다. 그럼 모금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전에 한 4, 5년 전만 해도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모금, 기부금 지불 방법은 실제 신용카드도 잘 안 됐습니다. 그죠? 지금 휴대폰 소액 결제 잘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불 결제 방식의 변화가 모금에 분명히 영향을 미칩니다. 소액 결제라는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 영향을 미칠 예정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상당히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비영리 쪽에서 설문조사 많이 하는데 설문조사를 요새는 온라인에서 바로 할 수 있죠. 구글 닥스라든지 아니면 서베이몬키라든지 해서 해보면 더 중요한 건 이렇게 그래프까지 통계 프로그램까지 바로 나올 수 있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앞에 부분은 사실은 아직 비영리에 뭔가를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지금 뒤에 부분들은 비영리에 따라 이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이 모바일 세상이 열리고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IT 세상이 열리면서 가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잊혀질 권리죠. 그래서 여기 스냅샷 같은 경우가 잊혀질 권리, 내가 이렇게 초를 설정해 놓으면 몇 초 안에 내 문자 보내는 것은 폭파된다, 사라지죠. 이런 내용으로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도 보안성이라든지 모든 정보가 공개되다 보니까 중요해지는 건 점점 보안성,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요새는 어떻습니까? 옛날에 뉴스레터를 우리가 보내려면, 우리 단체에서 보내려면, 우리 단체는 3명밖에 없는 단체인데 뉴스레터 담당자를 별도로 뽑아야 되나? 아니면 외부 업체한테 맡겼습니다. 지금은 이미 뉴스레터 솔루션들이 개발되어 있어서 사실은 그 템플릿 하나 딱 다운받아가지고 거기다가 쭉 내용만 넣어서 그냥 보내면 되는 시스템이 이미 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자면 제가 나름대로 정의를 해봤습니다. 기술의 트렌드는 이런 식으로 변모됩니다. 우리가 기술 모든 내용을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왜? 기술이 개발되면 비영리가 그걸 가져다 쓰는 데는 그 인터벌 기간은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길어야 됩니다. 혹자들은 왜 우리가 비영리라고 왜 그걸 늦게 갖다 써야 되느냐, 빨리 갖다 쓰고 첨단이면 좋지. 글쎄요, 기부자들이 준비가 안 됐거든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들은 준비를 했다 하더라도 기부자들이 준비를 안 됐습니다. 한 모 단체에서 기부 앱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주요 타겟 기부자들이 50대예요. 앱을 깔지를 않습니다. 잘 될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인터벌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이 트렌드라는 개념을 보면 쉽습니다. 그 다음에 편리하게 바뀝니다. 그 다음에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쌉니다. 요새 이메일을 여러분들 돈 내고 쓰십니까? 아무것도 안 내잖아요. 싸거나 아니면 무상으로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변모합니다. 거의 모든 기술들은 다 저 방식대로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원하니까. 사람들은 저런 걸 원하니까 기술의 모든 개발들, 특히나 SNS라든지 모든 이 소셜하다는 개념들은 전부 다 그런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즐거움 쪽으로 가죠. 그 다음에 그것만 있습니까? 아까 계속 이야기 나오는 연결, 그 다음에 공유, 그 다음에 드러납니다. 아까 바로 앞에 임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드러납니다. 자기의 모든 정보, 자기의 성향 모든 것들이 사실은 빅데이터든 아니면 이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페북에서 정보, 그 사람의 성향, 심지어는 정치적 성향, 모든 성향들이 전부 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이 드러남의 문제. 그 다음에 또 보여지죠. 눈에 띕니다. 가시성이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안전함을 목표로 가고 있습니다. 보통은 처음 시작되는 내용은 안전하지 않죠. 하지만 뒤로 갈수록 안전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개별화나 개인화 전부 다 제가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컴퓨터도 처음에는 우리 팀에 하나였어요. 근데 지금은 개인당 하나입니다. 그런 개인화의 문제,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해줍니다. 그
그 다음에 휴대성이라든지 이동성이 강화되고 대용량의 이 처리 속도라든지 처리량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가상현실과 정보 소비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기술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지향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또 넘어서기도 합니다. 심지어 사람을 넘어선다는 건 뭐냐면 절대로 그 사람이 자기 스스로가, 여러분들 아십니까? 마트에 가서 내가 꼭 이 도는 데만 돈다라는 거, 그리고 내가 손 잡히는 브랜드만 잡는다라는 거, 그리고 나는 이걸 잡을 때 다른 것들을 꼭 구매한다라는 거, 자기도 스스로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빅데이터를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거죠. 자기도 모르는 내용을 기술은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사람을 넘어서고 있는 거죠. 그리고 기술을 이제 모금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술은 결국은 사람 중심, 사람이 원하는 쉽고 빠르고 편하고 이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든 이야기인데요. 제발 후원 신청서에다가 여러분들 이렇게 여기를 잘라서 여기다 빼곡히 자기 개인정보를 적어서 풀칠해서 보내주세요. 아직도 그러고 계세요. 누구도 그걸 적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제가 모금 워크숍 같은 것을 해보면 그걸 만드는 사람도 그게 다시 반송돼 올 거라는 생각을 안 하면서도 만들어요. 이 무슨 조화인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차라리 그런 내용들이 왜 사람들한테 선택을 못 받냐면 사람들은 편리함과 안정성과 간단함을 원합니다. 근데 그걸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기술은 그런 것들을 충족시켜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술의 개발, 모금가들이, 모금을 하는 사람들이 기술 개발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기술은 결국 사람 중심으로 진화할 것이고 모금은 결국, 모금의 본질은 사람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과 모금은 절대로 이분화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75%의 사람들이, 기부자의 75%가 온라인에서 정보를 얻습니다. 47%의 사람들이 전체 기부자 이 내용에서 내가 어디에다 기부할까라고 생각할 때 여기저기 웹사이트를 뒤집니다. 30%의 사람들은 온라인상에서 영상, 온라인 영상을, 만약에 모금 영상을 봤다면 상당히 높은 기부율을 보입니다. 30%.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영상을 잘 이용하는 데가 잘 없습니다. 굿네이버스가 상대적으로 많이 영상을 상당히 잘 쓰는 내용이었는데 여전히 지금 잘 안 됐습니다. 근데 앞으로 됩니다. 왜 그럴까요? 유튜브가 왜 갑자기 성장하고 모든 내용들이 왜 가능했을까요? 아까 제가 기술의 트렌드라고 했던 두 가지가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용량의 처리, 그죠? 그 다음에 속도, 이 두 가지가 받쳐주니까 유튜브 영상이 가능했던 거죠. 앞으로 덤덤 빨라집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영화 한 편 다운받는데 0.3초가 걸릴 거라고 합니다. 이제 동영상 보는데 버벅거려서 안 보고 싶다라는 이야기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근데도 이제 이 기술의 변화를 우리가 지금 못 쫓아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5%의 사람들은, 전체 사람들은 모바일 기계를 이용해서 단체를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또 기부합니다. 이건 물론 미국 사례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이미 이 트렌드에 지금 맞춰가고 있습니다. 기부와 관련된 이 SNS IT 기술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 개발된 것만 하더라도 기부 앱, 기부 위젯, 기부 게임, 기부 플랫폼, 기부 정보 관리 시스템, 그 다음에 단체의 홈페이지라든지 SNS, 그 다음에 블로그, 카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소셜 미디어를 이용한 이 기부와 관련된 내용일 것입니다. 이 내용들을 자세히 분석을 해보면요, 보통은 SNS도 하나의 여러 기부 경로 중에 하나로 이용은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근데 대부분 잘 안 됩니다. 비교적 저비용 방안이긴 합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아니면 이벤트를 해야 되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싸게 맥히죠. 하지만 실질적인 모금 효과는 굉장히 떨어지는 게 SNS 모금입니다. 사실 이 참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리어 SNS에서 좀 이 효과가 있는 것은 참여입니다.
서명해 주세요, 아니면 뭐 여기에 구독해 주세요, 읽어보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 됩니다. 하지만 그게 기부로는 연결이 잘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황입니다. 하지만 다른 모금을 하는 캠페인을 할 때 바이럴 효과를 유도하는, 이게 이제 일종의 마우스 채널이라고 하죠. 이렇게 입소문이 날 수 있는 하나의 통로 역할을 해주고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부자 정보관리라든지 결제 수단에는 상당히 IT 기술이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채널들과 연동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페북 하나만 가지고 하면 안 된다? 아까 이미 이야기하셨잖아요. 여러 채널들이 각각의 특징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채널을 정확히 설정하고 주 채널과 부 채널이라는 개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면 알아, 근데 사람 없어, 그걸 할 수 있는 사람 없는데 우리한테 어쩌라고 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도 나중에 사람 없어도 되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SNS 특징은 굉장히 많은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개선이라든지 뭐 이벤트 이런 것들 관리가 굉장히 생명입니다. 방금 이야기한 거예요. 만들어만 놓고 버려진 단체 홈페이지 SNS 계정 있으신 분, 버려진 상태로 있지 않다고 자부하는 SNS 계정을 갖고 있는 단체 손들어 보세요. 없잖아요? 없잖아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버려지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우선 없고요, 신경 쓸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관계라는 것은 마치 사랑하고 같습니다. 그냥 한번 불꽃 튀었다고 해서 그 사랑이 유지되는 게 아니고 지속적인 관리. 아까 샤넬백, 샤넬백은 가끔은 써먹으면 지속적 관리가 안 해도 되죠. 우리가 하나씩 볼까요? 이 굿네이버스가 100원의 기적이라는 내용으로 기부 앱을 만들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 기부 앱을 만들어서 그래도 조금 된다 싶은 데가 손에 꼽습니다. 컴패션이 좀 잘합니다. 그 다음에 굿네이버스가 그 다음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월드비전이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다지 그렇게 많은 이 양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참신한 시도들은 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월드비전. 그리고 나서는 별로 SNS에서 효과적인 방법들을 쓰는 데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SK텔레콤에서도 기부 앱을 소규모 단체들을 위한 기부 앱이라는 것으로 이 기부유라는 것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도 그다지 많은 기부금이 모이지는 않습니다. 마치 이러거하고 똑같죠. 기부 앱의 개발은 무지하게 하는데 이용자는 떨어집니다. 이 문제를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간단합니다. 제가 많은 기부 앱을 개발한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요, 이런 겁니다. 기부 앱 개발에 2천만 원 딱 예상 책정. 근데 기부 앱을 가지고 그 다음에 기부를 일어나게 하는 기부 마케팅의 예산 책정 0. 만드는데 온 힘을 다합니다. 그리고 장렬히 전사합니다. 혼자 장렬히 전사하고 그 다음에 기부 진짜 마케팅 내용에는 거의 에너지를 쓰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런 전문가도 없습니다. 온라인이라는 개념하고 온라인 뭐 개발자의 개념하고 SNS의 개념은 다릅니다. 개발자의 개념과 관계자의 개념하고 완전 다르듯이 완전 다릅니다. 근데 그것들을 준비를 안 해놓고 만드는 데 온 힘을 쓰기 때문에 다운로드 수가 거의 없고, 다운로드를 했다 하더라도 실제 기부에 이르지 않죠. 다음에 희망이라든지 네이버의 해피빈도 점점 이 수준은 올라가는, 이 상승 수준은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많이들 해보셨을 거 아닙니까? 미국에서 개발한 이 기부 위젯이죠. 6degrees.org, 여기 꼭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재밌는 내용들이 꽤 많습니다. 저건 뭐냐면 내 이름을 걸고 내 얼굴을 하고 내가 아는 사람들이 도네이션을 하게 하는 거죠. 여성재단에서 백인 기부 릴레이 하는 개념의 온라인판, SNS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부 게임입니다. 뭐 트리플래닛이라는 사회적 기업에서 만든 건데, 물론 기부라는 개념은 아니고 약간은 이 광고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뭐 좋은 기부 게임을 만들어서 앱으로 만든 경우가 많습니다. 세이브 더 칠드런에서도 그런 유사한 내용이 있지만
이용자는 극히 드물고 거의 반 이상은 그 단체 실무자 또는 자기가 만든 관리자입니다. 관리자가 테스트하려고 들어가는 수가 가장 높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키바라든지 그 다음에 크라우드 펀딩이죠. 팝펀딩이라든지 크라우드 펀딩도 일종의 새로운 온라인 SNS의 이 기술을 이용해서 지금 모금을 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나라에 이미 들어와 있고 뭐 미국에서는 이미 쓰고 있죠. 구제원에서 쓰고 있습니다. 뭐냐면 스마트폰에다가 우리가 혹시 다들 해보셨습니까? 밖에 나갈 때 신용카드로 기부하려고 하시는 분한테 하려면 우리가 옆집 이 단말기 빌려가지고 나가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러지 않고 그냥 앱 하나만 깔고 저거 딱 꽂은 다음에 바로 긁으면 결제가 되는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자, 지금부터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안 났지만 제 나름대로의 그러면 새로운 기술 환경에서 어떻게 모금을 더 많이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처음에 뭐냐면 제발 좀 만들지 마십시오. 그냥 올라타십시오. 이미 잘하고 있는데 한테 올라타시면 됩니다. 뉴스 펀딩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 다음에서 하고 있잖아요. 뉴스 펀딩이 잘 됩니다. 실제 오마이뉴스 기사에 자기들이 만들어서 10만인 클럽이라는 개념으로 그 다음에 유료 기사 이 개념으로 거의 몇 년 동안을 했습니다. 잘 안 됐습니다. 근데 다음에서 뉴스 펀딩을 하는데 거기 주진우 기자하고 몇 명 내용이 올라가니까 원래 목표했던 거에 6배, 7배를 모금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음이 가지는 힘입니다. 포털이 가지는 힘을 이용한 겁니다. 왜 자기가 포털만큼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역량이 없으면서 왜 자기가 꼭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이미 그 역량을 가진 데들이 있습니다. 기술을 이미 가진 데들하고 협업하십시오. 그러면 훨씬 그냥 올라타시면 그 힘으로 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링크드인 이야기 하셨지 않습니까? 자원봉사단체에서 재능 기부를 받고자 합니다. 그래 놓고는 만들었습니다. 조선일보하고도 만들었죠. 근데 거의 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요. 링크드인이 아까 인맥 관리 시스템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어떤 전문성이 있는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링크드인하고 자원봉사단체가 연계해서 이 안에서 재능 기부를 받아내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미 가진 내용들을 좀 이용하시라면 좋습니다. 이것도 어떤 건지 아시죠?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여기에다가 이렇게 쳐넣으면 안 맞았다고 하기도 하고 맞았다고 하기도 하고. 이 리캡처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좋은 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이렇게 개인 계정 확인이 아니고 이 영어 고문서를 해독하는 학자들이 고문서를 해독하다가 잘 안 보이는 글자들이 있어요. 그걸 여기에다 올려놓으면 전 세계 사람들이 수천만 명이 그걸 쳐주는 겁니다. 아마 이 글자일 거야 라고. 그러면 그걸 전부 다 데이터로 모은 다음에 이 글자로 해석을 해보는 겁니다. 오, 맞다 이거. 이게 크라우드 소싱의 방법을 소위 이 비영리 쪽에서 활용하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즉 기존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우리 단체 거 어떻게 만들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야 지금 IT 환경에서 또는 IT 회사들이 어떤 기술을 갖고 있다더라, 야 저거 우리가 어떻게 이용하면 안 될까? 라고 고민하는 게 훨씬 더 빠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SNS에는 특징이나 원리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가 다 아는 대박났던 SNS를 이용해서 대박났던 게 아이스버킷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이스버킷이 성공한 이유가 뭡니까? SNS, 특히나 페북에서 굉장히 많이 퍼널어졌고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이 있었습니다. 유튜브는 영상을 올릴 수 있었고 페북 SNS의 본질을 뭐라고 보죠? 사람의 욕망으로 봅니다. 어떤 욕망? 자랑하고 싶은 욕망. 이 내용을 절묘하게 이용한 겁니다. 그리고 행운의 편지죠. 21세기판. 내가 한번 하면 3명한테 뿌리세요. 참 기가 막힌. 그래서 우리가 꺼진 불도 다시 봐야 됩니다. 어떤 거냐? 꺼진 불도 다시 본다는 의미는 IT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방법을 다시 이용하면 됩니다. 행운의 편지와 SNS, 유튜브를 접목시킨 게 바로
아이스버킷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했던 이 서울시장 제가 보좌관을 했었고 이 선거 때 이 후원금 모금 담당자였는데요. 그때 했던 방법입니다. 아까 그 이야기를 잠깐 하셨는데 SNS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요. 아까 특징과 원리를 이용하라고 했잖아요. 그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의 성향을 그대로 드러내는, 그리고 우리가 검색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저한테 묻습니다. SK텔레콤의 사회공헌 담당자를 어떻게 만나야 되나요? 그걸 왜 저한테 물어요? 우선 그 홈페이지 가고 전화해보면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SNS만 뒤져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서울시장님, 박원순 서울시장님의 계정에 밑에 댓글이 달립니다. 우호적 댓글이 달립니다. 그 중에 한 분을 뽑아서 제가 그분은 이 페이스북 페이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인지, 혹시나 정탐하러 온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쭉 살펴봅니다. 보니까 이 박원순 시장님의 팬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메시지를 보냅니다. 쭉 보니까 당신 이러이러한 사람이고 정말 박원순 팬이시군요. 이번에 저희들이 지금 후원금 모금하고 있으니까. 근데 또 그것도 연결해서 예를 들어 이렇게 쓰신 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 시장 되면 안 됩니다. 바로 청와대 가세요. 이렇게 쓰신 분이 계셨어요. 뭔 뜻인지 상당히 늦으시네. 청와대 가세요. 물론 이제 뭐 서울시장 선거인데 무슨 청와대예요. 근데 그 내용을 받아서 제가 뭐라고 썼냐면,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청와대 가려면 노잣돈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노잣돈을 조금이라도 주시면 어떨까요? 후원에 소개해드립니다. 이렇게 그 사람이 했던 이야기, 그 사람의 고민들을 알 수 있는 게 SNS고 그걸 그대로 이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했더니 바로 오케이, 후원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런 것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SNS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나 원리 같은 게 존재한다. 그걸 잘 역이용하라 합니다. 기본부터 갖추십시오. SNS의 기본은 관계입니다. 관계를 제대로 하는데, 관계는 이렇게 저렇게 서로 다 같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공을 들여야 됩니다. 너무 놀랍게도요, SNS라든지 온라인 베이스에서 가장 모금이 잘 되는 수단이 뭔지 아세요? 문자 메시지입니다. 문자 메시지가 가장 지금까지 나온 내용에서는 가장 효과가 크다고 알려져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허리케인, 미국의 허리케인 때도 마찬가지로 문자 메시지로 가장 많은 모금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약시 아이들을 돕자라는 이 영국에서 했던 이 캠페인도 결국은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근데 문자 메시지가 한 번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관계에 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대부분요, 많은 단체들이 저한테도 많이 후원 신청이 옵니다. 하지만 관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혹시 모스버거라는 일본 유기농 햄버거 가게를 아십니까? 거기에 중요한 원칙 중에 여러 가지 잘 되는, 유일하게 햄버거, 이 맥도날드를 이기는 유기농 햄버거 가게입니다. 그 원칙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종업원들이, 이 손님들이 들어오면 인사 말고 한마디를 더하기입니다. 이 의미가 정말 중요한 의미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어서 오세요, 어디입니다. 그러면 옆에도 같이 어서 오세요, 어디입니다. 무슨 서라운드 오디오처럼 에코처럼 쫙 퍼지는 영혼 없는 인사들. 영혼 없는 인사들 들으면 여러분 기분 좋으세요? 아니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그거 엔드, 어서 오십시오, 모스버거입니다. 날씨가 참 춥죠? 이건 관계입니다. 그냥 인사가 아니고 관계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잘할 수 있었던 게 SNS의 가장 큰 특징이면서도 왜 이용을 안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과잉 정보에서 살아남는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은 컨텐츠입니다. SNS가 아무리 발전하고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가장 중요한 건 컨텐츠입니다. 컨텐츠. 이 월드비전이 하는 기부 앱에서 재밌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마이키즈라는 기부 앱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깔아보세요. 내용이 뭐냐면 기존의 기부 앱은 뭐 자기들 거 설명하고 기부해 주세요, 이것만 잔뜩 있었는데 여기는 재밌는 걸 하나 붙였어요. 아시죠? 이렇게 내 얼굴 찍어서 누구랑 이 싱크로율 몇 프로 해가지고 자기, 여기는 이제 결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사진을 찍고 딱 누르면 남자아이 누구를 하면
이해가 가장 잘못됩니다. 기분이 나빠서 지금도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저렇게 생겼나 해가지고 좀 안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재미 요소, 콘텐츠의 문제라는 거죠. 이런 재미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다들 아시다시피 한 회사에, 이렇게 택배 회사에 나이 드신 분이 제주도 여행 한번 가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67만 명이 좋아요를 눌러서 다녀오셨습니다. 이 개념을 뭐라고 할까요? 콘텐츠의 힘입니다. 이 스토리의 강력함이 67만 명의 좋아요를 이끌었습니다. 결국은 콘텐츠의 문제인데, 여러분들 제일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를 여기에다 쓰지 마시고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쓰세요.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지역아동센터 맨날 우리 눈물 짜는 이야기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이야기 하나만 하고 얼른 한 5분 지나버렸네요. 끝내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십니까?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25% 우편요금 감면 혜택이 있다는 거? 사단법인도 해당합니다. 근데 재단법인은 안 돼요. 왜 안 되냐고 했더니 재단이니까요 라고 제가 안행부에서 이야기 들었습니다만, 저희가 왜 뜬금없는 이 이야기를 하냐면, IT 기술 이야기할 때 우편요금을 25% 감면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서. 미국이라든지 영국에서 이 법을 만들 때쯤에 모금을 하는 비영리 단체들이 모금할 때 가장 잘 썼던 방법이 편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면해 줬어요. 지금 우리들은, 그리고 앞으로는 IT 기술이, 이메일이 훨씬 더 많이 쓰입니다. 그러면 법을 빨리 바꿔야죠. 우리들이 모금 방식에서 가장 많이 하는 내용으로 IT 기술에 맞춰서 정책을 변화하라고 바꿔야 됩니다. 누구도 이야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바꿔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IT 기술에 대해서 하나 진짜 기억하실 건, 여러분들이 만드시 마십시오. 올라타십시오. 그리고 IT 기술이 가지고 있는 기술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 담겨 있는 원리를 어떻게 이용할까를 좀 고민하시는 비영리 단체 활동가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